지금부터는 당뇨 관리 밥상의 4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침밥은 꼭 먹되 밥의 양을 2분의 1로 줄여라. 그 이유는 뭐예요, 안 교수님? 당뇨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슐린 자체의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인슐린도 인슐린이지만 뭐 식욕과 관련된 뭐 그렐린이라든지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 또 인크레틴 같은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갖다가 세끼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를 거르면 이런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드셔야지만 혈당의 급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침에 조금 속이 좀 더부룩하고 먹기가 힘드신 분들은 좀 간편식으로 반이라도 꼭 아침을 드시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규칙적인 식사를 잘 챙겨야겠고요. 그다음은 뭘 먹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콩, 채소를 많이 먹고 살코기 위주로 든든히 챙긴다. 이게 원칙이네요. 이 앞쪽을 봐주시면요. 무더위에 당뇨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가득한 식품들이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채소류, 그다음에 해조류도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생선이라든지 두부, 또 살코기 같은 단백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교수님.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우리한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야채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 또는 당뇨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콩 같은 것들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죠. 그래서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또 단백질이나 적당량의 지방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이것까지 챙겨 드시면 정말 훌륭한 밥상이 될 겁니다. 바로 홍삼을 매일 먹고 무더위 체력을 보충하라. 체력이 참 좋겠죠, 홍삼이, 안 교수님? 그렇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홍삼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 흡수를 억제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또 당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소들에게 균형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또 홍삼이 또 갖고 있는 강점은 체력이 이제 보충이 되니까 여름철에 이제 되게 더워서 지치고 피곤할 때 체력이 보충되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혈당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을 잘 못해서 또 지치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홍삼을 먹고 좀 체력이 좀 보충되면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홍삼의 어떤 성분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홍삼 속에 사포닌,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기억력을 개선하고 암세포 전이 억제, 피로 예방에 효과가 있다. 사실 사포닌만큼은 저희가 좀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이 교수님.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 우엉, 도라지 이런 뿌리 식물들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을 억제한다든지 혈액의 흐름을 개선한다든지 또 항산화 작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을 우리가 가열을 하고 말려서 만드는 홍삼은 사포닌 중에서도 RH2나 RG3와 같은 독특한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이 홍삼을 먹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유효 성분인데요. 보시죠. 네, 홍삼에는 다당체가 있대요. 면역력 증진,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해주고 고지혈증도 예방해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홍삼 다당체가 뭔가요, 교수님? 다당체. 네, 홍삼 다당체라는 것은 이제 인삼에서 우리가 홍삼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50% 이상 좀 성분이 증가되는 그 성분을 갖다 우리가 홍삼 다당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면역력 증진이나 항암제에 대한 뭐 효과를 더 증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홍삼 다당체는 우리 몸속에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의 수용체가 이 홍삼 다당체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접합하게 되면 이 세포 내의 신호 전달에 의해서
대식세포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인터페론 감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바이러스나 우리 몸에 침투하는 세균 그리고 이제 암까지도 거기에 대한 면역 방어 기능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이토카인은 이런 세포 면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포들, T세포라든지 B세포에 작용해서 또 이 항체 면역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신호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삼에 들어있는 홍삼 다당체가 네.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유효 성분들이 참 다양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홍삼 속에 폴리아세틸린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혈전을 억제하고요. 그다음 홍삼 속의 페놀 성분이 유해산소 생성 억제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하나 홍삼 속에 AFG 혈당 조절 작용이 있다. 읽기도 어렵네요, 교수님. 예, 이게 다 뭔가요? 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포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세 가지 물질은 우리가 비사포닌 계열이라고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아세틸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항암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을 조절해서 당뇨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놀 같은 경우들은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역시 홍삼에 들어있는 페놀 성분도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FG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녹말을 섭취하면 당을 만드는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억제를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입니다. 아, 요즘 보면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 흐르는 것 같고 기가 그냥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예, 이 홍삼으로 기를 그냥 불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보양식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어떤 거를 준비해 주실까요? 여름철 대표 보양식 하면 생각나시는 메뉴. 삼계탕이죠. 삼계탕. 예, 그 삼계탕을 제가 힘이 더 불끈 나시라고 홍삼 넣어서 홍삼계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삼계탕용 닭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깨끗하게 세척은 하시고 여기 이제 아래쪽 엉덩이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방이 많으니까 꽁지하고 이렇게 지방 이렇게 좀 잘라내시고 날개는 뒤로 이렇게 좀 접어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불린 이제 찹쌀을 이제 뱃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찹쌀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안에 쌀이 안 익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체 배 공간 안에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만 절반 좀 더 되겠구나. 그 정도만 이제 넣으셔서 지금 요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실로 묶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다. 그래서 구멍을 여기 구멍 안에다가 발목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얌전해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 안에 발목을 넣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도 이제 또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여기에다가 반대쪽 다리를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이제 찹쌀이 딱 들어서 모양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냄비에다 다리 절이 됐어, 예, 삼계탕 앉혀볼게요. 가슴이 이렇게 위를 보도록 넣으시고 여기에 잠길 정도의 이제 물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맹물이요? 보통 맹물 그냥 부시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맹물을 끓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맹물을 이제 붓는 게 아니고 물을 붓고 나서 여기에다 홍삼 분말을 좀 풀어요. 네, 그래서 잠길 정도 물 부으신 상태에서 이제 집에 다 드시고 계시는 홍삼 분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찬물에서 금세 이렇게 잘 풀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에 우리 냉장고 열어보시면 있는 재료 이제 대추도 이렇게 한 줌 넣어주시고. 밤도 이렇게 한 줌 넣고 그리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있어서 그냥 인삼도 한 뿌리 넣을게요. 마늘도 한 줌 넣어야죠, 넣고 마늘. 보통은 이렇게 삼계탕 하시면 여기에다가 뭐 황기단기 약재팩을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홍삼 분말 넣어서 냄새도 잡아주고 맛도 잡아주고 이제 건강하게 좀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너무 좋네요. 네, 넣고 이제 올려서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100도씨까지 팔팔팔 끓이시다가 끓고 나면 중불로 줄이셔서 딱 1시간 끓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맛있는 구수한 향이 이렇게 나는 색깔 봐, 색깔. 와. 보세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우리 건강 뭘로 챙기지? 여름에 좀 잘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잘 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아, 그래서 진짜 저거 먹고 네. 땀 빼면은 진짜 네. 개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국물 네. 국물이 국물 찐이죠. 너무 진하고 구수하고 맛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야. 대추도 그래서 이것저것 재료 준비 안 하시고 좀 편안하게 이제 드실 수 있고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 네. 이제 뭐 파도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고 예. 있으시면은 잣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뭐 잣을 좀 깨도 뿌려야죠. 조금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좀 이렇게 맛있게 이제 드셔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보약이네요. 네, 보약이죠, 완전히. 국물도 너무 네네. 깔끔하고 잡냄새 없이 이제 드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다리 아. 이렇게 다리가 두 했더니 개밖에 없는데. 예, 다리 다리가 주는 건 이렇게 사랑인데요. 좀큰 그릇에 정성을 담아서 드실까요? 좀 드시기 드립니다. 편하게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국물이랑 이쁨을 애가 받아서 타네. 그런지. 네, 해서 네네네. 한번 이제 예, 예, 드셔보시고 예. 예. 저도 한번 일단 뭐- 먹어볼까요? 어머, 다리 드려야죠. 네. 두분 다리 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야. 너무한다. 국물을 일단은 뭐 이 홍삼계탕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예. 이 정말 너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예, 예. 이 홍삼의 향이 은은하고요. 아,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죠. 닭고기를. 네. 진짜. 갈고리 그냥. 닭고기가 그냥 쫄깃쫄깃하게 아주 식감이 네. 아주 너무 그냥 쫙 달라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삼계탕 보통 요리하면 고기 먼저 먹는데 오늘만큼은 국물 먼저 이렇게 손이 가네요. 근데 담백하고 이 홍삼향이 너무 잘 어울려져서 사실 이 국물 많이 남으면 아까웠거든요. 네. 일단 칼국수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면도 것 넣어서 같아요. 드시고 죽으로 끓여 드셔도. 예, 찬밥 넣어갖고 죽으로 해서 채소 조금 더해서 드시면 정말 건강한 한 끼 드실 수 있습니다.